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환경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통문항 4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내신에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모의고사에 나왔네요. 무려 4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없이 무한대로 갈 때 2fx-3gx가 0으로 수렴을 한대. 0이 아니라 아마 문제가 1일 겁니다. 1로 수렴을 한대.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gx가 무한대로 간다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3fx-gx분의 4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네.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느냐? 1로 가는 i와 무한대로 가는 i를 좀 이용을 해서 새로운 극한식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요 식을 gx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분모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요. 분자는 1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으로 갈 것이다. 증명은요 하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치? 따라서 이 i를 하트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리미트 x가 없이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2배죠. 따라서 2배의 gx분의 fx 마이너스 이렇게 가르게 되면 3이 되나요? 자, 얘가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됐니? 따라서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죠?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2분의 3으로 간다는 거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나눠야 될까? gx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2분의 3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3의 3배는 2분의 9가 되시겠고요. gx분의 gx는 1로 수렴을 하겠지. gx분의 fx의 4배는 2분의 3의 4배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니? 6이 되나요? 더하기 gx분의 g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하시게 되면은 9-2분의 7에다가 2배를 하기 때문에 14가 됩니까? 자, 7분의 14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몇 번에 있을까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도 뭐 계산으로 하시는 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속도식이 나와 있을 때 t가 1일 때와 t가 k일 때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네. 한번 나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의 그래프를 볼 겁니다. 4t-10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t절편은 2.5가 되겠네. 2.5를 넣어야 속도가 0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1일 때의 위치, 1일 때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를 구하여라. 그럼 1일 때는 여기 지금 음수 넓이기 때문에 아마 뒤로 가 있나 봐. 그죠? 근데 어쨌든 1일 때와 k일 때 위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을 때 그 위치가 상쇄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2.5를 정 가운데 두기 위해서는 1과 4가 와야 어울리겠지. 그지? 1과 4를 더해서 절반 쪼개야 2.5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면적과 이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가서 상쇄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나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왜 5라고 썼을까요? 답은 4가 되겠죠? 답은 4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11번 볼까요? 자, 11번 보시면은 아주 단순한 삼각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은 각이 통일이 안 되어 있네요. 자, 무조건 순서는 각을 먼저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통일하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요 파이 플러스 x를 x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똑같기 때문에 이 코사인 제곱에다가 더하기 사인 x가 되시고요.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통일해주기 위해서 요거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2랑 마이너스 2 사라지면서 요거 한번 마이너스 s로 묶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s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니?
2s-1은 0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묵적으로 사인을 s로 치환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사인은 0 또는 2분의 1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0과 2분의 1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해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0하고 2파이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뚫겠습니다. 자, 뚫은 상태에서 우선은 사인 값이 0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니? 파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파이가 나오시고요.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각각 구하더니 어차피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의 두 배가 돼요. 2분의 파이의 두 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근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될까? 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얘만 얹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서 12번 갈게요. 자, 12번은 다친구간 0,3에서 최대값이 2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 사실 얘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0,3 다친구간으로 잘라주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는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이 x의 x-3의 제곱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a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y는 a를 그린 상태에서 0을 뚫고 3을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최대값을 갖니?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비율 관계에 의해서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야 1대 2가 될 테니.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x에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2가 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6 더하기 9에다가 a를 더했을 때 2가 돼야 돼. 됐니? 자, 요만큼이 얼마야? 4죠. 4에다가 a를 더했을 때 2가 되셔야 돼요. a 값은 얼마가 될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이 없네요. 자, 문제를 잘못 썼어요. 최대값이 12네. 따라서 얘가 12가 되셔야 되고요. a 값은 8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문제를 잘못 썼어. 이해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fx가 x-a 곱하기 x-b다. 자,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런데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나와 있고 0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나와 있더라.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한 거에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를 빼주게 되면 당연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아닐까? 이해되셨어요? 얘 계산하시게 되면요. 여기서 얘를 빼봐. 마이너스. 자, 3분의 8은 마이너스 6분의 16 아니니? 마이너스 6분의 16에서요. 마이너스 6분의 16에서 6분의 11을 빼시니까요. 마이너스 6분의 27, 즉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마이너스만 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분의 9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14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빈칸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좀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 A, B, C, D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A, B, C, D를 가지고 좌표를 찍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이것을 만족시키는 N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TN이라고 할 때 T4부터 T20까지 모조리 더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문제로 놔두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나온 거야.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은 C가 A-B와 똑같고 D가 A 플러스 B와 똑같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어차피 C랑 D는 A와 B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B만 잘 찾으면은 C, D는 알아서 나오겠다. 따라서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결국 A와 B가 그 키를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실 문제를 풀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A, B에서 수선을 내리시게 되면은 요런 직각 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마저 연장을 해서 요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떤 관계가 될까? 합동이 되거든요. 자, 합동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따라서 대응변에 의해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잖아. 자, 똑같이 구하게 되면 요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차이기 때문에 D에서 B를 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요 사이의 간격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빼시게 되면은 A-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긴 변은 긴 변과 같고요. 짧은 변은 짧은 변과 같겠지. D-B는 긴 변이기 때문에 A랑 똑같고요. 동시에 A-C는 B와 똑같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정리한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고요. 자, D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B가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건 당연하지. 자,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아무리 커봤자 n이에요. 그지? 얘가 제일 클 때 n이에요. 이 n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n, 2분의 n 나눠 가질 건데 어차피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2분의 n보다 더 가져야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n보다 덜 가져야 돼. 그게 언제일 때야? D가 n일 때야. 그죠? D가 n일 때 그러기 때문에 D가 n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어쨌거나 B가 2분의 n보다 작을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B가 K일 때 A 플러스 B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A의 개수가 N-2K가 되므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또 껄끄러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 얘기는 A는 N-B보다 작거나 같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A는 B보다 큽니다.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고요. 등호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요 개수는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가능한 A의 개수는 N-B에서 B를 빼기 때문에 N-2B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B가 K일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B 대신에 K만 집어넣으시게 되면 N-2K가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이제 빈칸을 본격적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N이 2M일 때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N이 2M일 때 B가 가능한 건 1부터 가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B가 2분의 N보다 작아요. 따라서 N에다가 2M을 넣으시게 되면 B는 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자연수는 어디까지일까? M-1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FM은 M-1이에요. 자, 미리 구할게. FM이 M-1이기 때문에 F5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했더니 나가 됐대. 나는 그냥 시그마만 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대신에 n-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좀 공간이 모자란데 최대한 빡빡하게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m-2k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요 k에 대한 시그마기 때문에 2m은 그냥 곱하시면 돼요. 개수만큼. 2m은 n-1개가 있고요.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잖아. 요거 2분의 M의 M-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가 약분되면서 M의 M-1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M-1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2M 빼기 M이 괄호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M의 M-1이 되고요. 얘가 결과적으로 GM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GM을 구했기 때문에 내친김에 G6까지 구할까요? 자, G6은 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6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될까? 3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HM은 그냥 여기서 한번 맛을 봤으니 TEM 플러스 1은 네가 직접 구해봐 이거야. 그치? 뭐 직접 구해보죠 뭐. 자, 직접 구해볼게요.
직접 구해보시게 되면은 t2n 플러스 1, n이 2n 플러스 1이면 가능한 b는 어디까지일까? 여기다가 2n 플러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하트로 가르게 되면 얘는 m 더하기 2분의 1이거든. m에다 0.5를 더한 거야. 다시 얘기해서 b는 자연수인데요. m 더하기 0.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m까지 가능합니다. 1부터 m까지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1부터 m까지 가능해. k는 1부터 m까지 가능해.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a의 개수를 집어넣는 거잖아. a의 개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a의 개수를. 따라서 n 대신에 누구 넣으시면 돼요? 2n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얘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요 2n 플러스를 한꺼번에 볼까요? 2n 플러스를 한꺼번에 보시면은 2n 플러스 1이 m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m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시그마 2k는요. 2가 어차피 약분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에 m 플러스 1만 남겠죠? 요거 m으로 묶으시게 되면은 2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1 빼기 때문에 m만 남아. 결과적으로 m 제곱이 되겠네. 얘가 바로 누가 될까? HM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HM까지 구했기 때문에 여기 H7을 구하라고 했네. 7의 제곱은 49가 되죠? 이거 더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83이 정답이 되겠네요. 83. 답은 몇 번 체크하시면 될까요?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가 고정될 때 A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B가 몇일 때 A 몇 개, B가 몇일 때 A 몇 개 이런 식으로 A, B의 순서상만 구하면 그거에 따라 CD는 알아서 결정되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T, EM 요 아래 첨자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각각 나눠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T 4부터 20까지 n이 4부터 20까지 tn이 뭐 614라고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지 뭐. 이걸 이용해서 구했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15번 시작합니다. 이전에 찍었던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 해설로 교체를 하는 거니까 화면이 좀 부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찍고 나면 모든 해설이 마음에 안 들어. 다 이제 다시 찍고 싶은데 15번은 좀 다시 찍어야 될 필요성을 특히 느껴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려서 문제 번호를 썼는데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프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양해할 게 너무 많지, 그지? 자, 보시면 우선은 세 개의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중첩이 되어 있고요. 교점이 A, B, C가 있습니다. 각각 X1, X2, X3라고 할 때 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예요. 됐죠? 기본적으로 밑이 다 2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립을 해가지고 그냥 X1, X2, X3를 아예 그냥 식으로 나타내려고요. 우선 X1부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X1은 지금 얘와 얘의 교점인데 얘는요. 요 로그 2의 KX에서 이 절대값을 벗겼을 때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과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지금 로그 2의 X 플러스 4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KX를 똑같다로 놓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KX 넘기시면은요 1 더하기 K의 X가 되고 4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X좌표는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따라서 요 X1의 좌표는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X2는 약간 다채로운데 얘는 세 개가 모두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절대값 KX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나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KX랑 X 플러스 4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M과 KX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표현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X를 넘기면 K-1의 X가 4가 되기 때문에 X는 K-1분의 4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가 넘어가니까 이 x는 m-4가 되고요. x는 2분의 m 빼기 4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를 넘기니까 k 플러스 1의 x
m이 되잖아. 따라서 x는 k 플러스 1분의 m으로도 표시가 가능해요. 다시 얘기해서 x2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세 개가 모두 동일한 표현이다. 이해되셨죠? 내가 지금 구한 게 다 x2를 구한 겁니다. 됐지? 자, 그다음에 x3가 저 멀리 있는데 이 x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 2의 마이너스 kx와 그 다음에 요거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지금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kx와 x 플러스 m을 같다라고 두시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k의 x가 m이 되기 때문에 x3는 1 마이너스 k분의 m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난 지금 x1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x2는 3개나 구했고요. x3는 이런 식으로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좀 보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기억을 보시면은요. x2와 x1의 관계식이 있네요. x2가 2배의 x1이면 k는 3이다 그랬네. 지금 x2 중에서 x1과 좀 비교를 해볼 것이 x1이 k에 대한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k로 되어 있는 식만 고를게요.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기억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 x2는 k-1분의 4를 택했고요. 자, x1의 2배, 자, 저거의 2배입니다.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의 2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4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야 얘가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해야 얘가 될 거야. 그치? 여기 마이너스 2배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2가 1 플러스 k가 되네요. 마이너스 2k 넘어가시게 되면은 3k가 되나요? 내가 뭐가 잘못했나 보다. 지금 보시면은요. x2가 마이너스 2x1이네. 어쩐지 답이 이상하다고 했어. 다시 찍었는데 또 이상하게 풀고 있네. 그치? 마이너스 2x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치? 그럼 다시 할게요. 2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자, 2배 하시면 2k-2는 1 플러스 k예요. 그치? 넘어가시게 되면은 k는 3 나오네. 됐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찍었는데 또 찝찝하게 이러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니은 넘어가시면은 x2의 제곱은 x1 곱하기 x3랑 같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x1 곱하기 x3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x1은 지금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거든요. 따라서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x1이고요. 그 다음에 x3는 1 마이너스 k분의 m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얘가 이제 x2의 제곱과 똑같느냐 물어보는 건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1-k분의 마이너스 4 보이니? 얘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부모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하시게 되면 x2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보일까요? 1 플러스 k분의 m. 얘는 사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얘도 x2의 또 다른 표현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거 x2의 제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됐죠? 자, 기억, 니은 맞는 얘기예요. 자, 디귿 넘어가실게요. 자, 디귿 보시면 기울기의 합이 0이래. 자, 그랬을 때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 합이 0이면은 M 더하기 K의 제곱의 값이 19가 되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니은 보기에서 x2의 제곱이 x1과 x3의 곱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요 마이너스 kx와 kx가 대칭 구조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고, 그치? 그대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얘와 얘도 당연히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와 4와 마이너스 8일 때 이걸 플러스로 바꿔도 등비 수열은 똑같이 이루게 되거든요. 다만 공비만 절대값을 씌운 양수로 바뀔 뿐이야. 됐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여기 요 지점은 x1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x3를 대칭시켰기 때문에 여기 요 지점은 마이너스 x3가 될 거야. 마이너스 x1과 x2와 마이너스 x3가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면 그걸 내가 로그 함수에 태웠어요. 요 로그 2의 kx에. 그때 요 y 값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 기본 개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간격은 같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나 요 간격을 그냥 공차의 의미를 따서 d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d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나 요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AB의 기울기는 여기예요. 여기, 그지? 여기. AC의 기울기는 여기잖아.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A씨의 기울기는 x1 마이너스 x3분의 요거 아니니? 이해되셨어요? x1 마이너스 x3분의 즉 요거 지우고 여기다 계산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요 길이의 마이너스 됐지? 따라서 x1 마이너스 x3 분의 지금 요 간격인데요. 자, 요 간격은 얘가 d고 얘가 d기 때문에 총 몇 d가 될까? 2d가 될 거예요.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길이 분의 길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방향으로 보았을 때 됐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요. 요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x2 마이너스 x1 분의 d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요 마이너스 2d만 넘기시면은요. x2 마이너스 x1 분의 d는 x1 마이너스 x3 분의 2d가 되고요.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2배가 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분모도 1대 2의 비율이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x2 마이너스 x1의 2배를 하시게 되면은 x1 마이너스 x3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 따라서 2x2 마이너스 2x1은 x1 빼기 x3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금 요거랑 콜라보를 할 거라서 x2만 남기고 x1, x3는 몰아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x2는 3x1 빼기 x3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요 관계식과 니은에 나와 있는 저 관계식을 내가 콜라보를 하려면은 이걸 제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곱하시게 되면 4x1의 제곱은 9x1 제곱 마이너스 6x1 x3 더하기 x3의 제곱인데요. 여기 x2의 제곱이죠. x2의 제곱은 x1, x3의 곱과 똑같기 때문에 4x1, x3예요. 넘어가시게 되면은 9x1 제곱 마이너스 10x1 x3 더하기 x3의 제곱이 0이라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9x1 x1 x3 x3 마이너스는 0 됐죠? 자, x1과 x3가 같을 리는 없기 때문에 얘가 성립이 되겠네. 자, 그 얘기는 x3는 x1의 9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얘의 9배가 얘란 얘기는 이거의 마이너스 3배가 x2가 되고요. x2의 마이너스 3배가 x3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x1의 9배가 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다시 자, x1의 몇 배가 x2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배가. 자, 그럼 끝났네. 아까 x1은 좌표가 뭐였니? 여기다 쓸게요. x1 좌표 얘였어요. 그치? 이거의 마이너스 3배는 1 플러스 k분의 12가 될 거 아니야. 얘가 결국은 x2의 좌표. 자, k로만 구성된 거 요거 이용할게요. k 마이너스 1분의 4랑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에 3배를 해야 얘랑 똑같죠. 그치? 그 얘기는 여기에 3배를 해야 얘가 된다라는 거야. 요거 3배 하시게 되면은 3k-3은 k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2k가 4가 되고요. k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됐지? 자, k가 2면 끝났지. 우리 x2를 표현하는 게 세 가지 표현이 있었잖아. 다 같은 표현이죠. k에 2 집어넣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x2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와요. 근데 k에 2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요거 바로 다이렉트로 쓰셔도 괜찮고요. 나 그냥 k의 2를 여기 집어넣을게. 얘는 3분의 m이 되기 때문에 m 얼마 나오니? 12가 나오죠. 그럼 m이 12고요. x2가 4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m에 12 집어넣고요. k에 2 집어넣으면 19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지? 나 그래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니은에서 나와 있던 요 등비수열에 대한 점화식 있죠? 요거랑 요거 x1, x2, x3 사실 얘가 잘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내분점 공식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잘 나누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요렇게 연관을 지어서 x1, x2, x3와의 관계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한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K값과 M값을 구해서 마무리를 지었더니 M 더하기 K제곱이 19가 아니라 16이 나오더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번호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5번 마무리하고요. 한번 단답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20번 문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점짜리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4점짜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AB 대 BC 대 CA가 1대 2대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외접원 넓이가 나와 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변의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K, 2K, 루트 2K로 적어 놓는 거는 뭐 늘상 해오던 일이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로 두게 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2 루트 7인 걸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더라.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사인, 이 각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인 x분의 AC의 길이 얘가 결국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죠. 4루트 7. 따라서 나는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4루트 7에다가 sin x만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sin x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지. 다만 코사인 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코사인 x는 세변의 비율을 알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코사인 x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x는 2배의 k 곱하기 2k분의 사실은 k는 없애셔도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k의 제곱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면의 제곱이기 때문에 2k 제곱이 되죠.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 4k 제곱분의 3k 제곱이니까 4분의 3이 돼요. 자, 코사인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x가 예각일 때 당연히 sin x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따라서 4 루트 7 맞죠? 곱하기 4분의 루트 7 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 약분되면서 루트 7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7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답은 7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그냥 수열 문제인데 처음 보는 수열이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A15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최초의 자연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야. 최소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A1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해보시고요. 저는 대충 A1이 4일 때부터 해볼게요. A1이 4일 때. 이거 했는데 만약에 A15가 뭐 음수가 되면은 뭐 그 이전에 또 음수인 게 있는지 이렇게 거꾸로 가보시면 되고요. 얘가 양수라면은 A1이 5일 때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전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A1이 4일 때. 첫 장이 4입니다. 이 약속을 보시게 되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2를 깎아요. 0보다 작으면은 5를 더해 주시면 돼요. 됐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를 깎으시고요. 2를 깎으시고요. 2를 깎으시고요. 5를 더하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다시 2를 깎으시고요. 2를 깎으시고요. 다시 5를 더하시게 되면 4가 되겠죠? 4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복이 될 거야. 4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반복이 되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주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7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또 7개가 반복이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로 끝날 거고. 그럼 A15는요. 4가 될 거 아니야. 어때? A15가 음수가 되어야 하는데 양수가 됐네. 따라서 A1이 4일 때에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A1이 5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1이 5일 때. 자, A1이 5면요. 5에서 2를 깎으시고 2를 깎으시고 2를 깎으시고 다시 5를 더하시게 되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얘가 4, 2, 0, 마이너스 2, 3,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3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가 하나의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만 따로 놀고 있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요렇게가 몇 개니? 7개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또 7개가 반복이 될 텐데 요 마지막에 있는 게 15번째가 되겠죠. 왜냐면 처음에 5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개에다가 7개 하면 정확히 15번째거든. 여기 위치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2잖아. 따라서 A1이 5일 때가 최초로 A15가 음수가 되겠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칠판 정리하고 22번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항입니다. 자, 우선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사실 가장 솔직하게 푸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령 부리지 않고 어쨌든 가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하는 문제긴 하지만 예전 기출 느낌이 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1차 함수고요. gx는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hx는 fx 곱하기 gx다. h-1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 hx의 정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fx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gx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gx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래끝 위끝을 맞춰서 x에 2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g2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시게 되면은 g'(x가) x 플러스 a에 3x 플러스 a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얘는 전개하시게 되면은 3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을 하시게 되면 gx를 구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요거 자체를 적분하셔가지고 구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도함수와 함수값을 가지고 부정적분을 추론을 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gx는 어떻게 되니? x세제곱 더하기 2ax제곱 더하기 a제곱 x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도 추론을 해봤는데 그거나 그 풀이의 길이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해를 하시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는 이따가 가나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할 건데 그러려면 hx가 최대한 많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프를 추론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2가 0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x-2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립제법으로 c를 구하셔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x-2 인수를 가졌을 때 우리 암산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x와 x제곱이 만나야 x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이기 때문에 2ax제곱이 되려면은 2a 플러스 2의 x가 있으셔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a제곱이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여기에 a제곱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4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랑 상쇄가 되면서 a제곱 x만 남아요. 됐지? 그럼 c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쓸게요. x-2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내비둬도 괜찮지만 x제곱 더하기 2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뒷부분은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야 나중에 a 값 구해가지고 집어넣기가 편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gx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라는 거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gx가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곱하게 되면 hx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가나 조건으로 갈게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지금 접선 중에 x축이 있대. 그 얘기는 제곱 인수를 가지거나 세제곱 인수를 가지거나 됐죠? 물론 네제곱 인수를 가져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x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최대 개수가 4개라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제곱 또는 네제곱 인수를 가질 땐 이렇게 접할 텐데 네제곱 인수를 가지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이 절대로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제곱 인수는 우선은 빼고요. 제곱 인수를 갖는 경우에는 얘가 W 모양인데 이게 떠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완벽한 대칭형 W 모양 아니면은 한쪽은 접하는데 한쪽이 가라앉아 있는 모양 중에서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내가 꺾어 올렸을 때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의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치? 따라서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은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h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아직은. 됐지? 자, 그 다음에 세제곱 인수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세제곱을 가지게 되면은 나머진 반드시 하나의 실근인데
꺾어 올리시게 되면은 무조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최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제곱인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야. 이거나 결과적으로 제곱인수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됐죠? 그럼 제곱인수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hx를 써놓고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hx를. 자, hx는 3x 플러스 a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요게 지금 hx거든요. 그치? 요만큼이 지금 fx고요. 이만큼이 gx예요. 됐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중근인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얘가 중근일 수도 있고 얘가 중근일 수 있고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 경우를 모두 파헤쳐 보겠다 이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인 경우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인 경우. 자, 이 경우는요. 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얘랑 똑같은 경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a와 2가 똑같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a가 마이너스 6이면은 그냥 hx를 구한 거야. 자, hx 보시면 얘는 3x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시면은 자, 계산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됩니다. 근데 얘는 요거 3으로 잡아 빼시면 x-2고요. 요것도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2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3배의 x-2의 세제곱의 x-8이라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세제곱인수를 가지고 있네. 세제곱인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가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만족하는 hx가 돼요. 그렇지? 따라서 h-1의 값을 구해봅시다. h-1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72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지? 우선 h-1 구했어. 나 지금 얘랑 같을 때를 한 거야. 됐지? 이번에는 중근이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가 또 마이너스 3분의 a를 근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경우를 한번 보겠다고요. 됐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a를 다 대입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다 대입하는 게 아마 속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은 9분의 a 제곱이죠. 9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얘가 0이 되면 돼. 즉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집어넣은 게 0이 되면 돼요. 자, 양변에 9를 곱할게요. 자, 9 곱하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의 a 플러스 1 더하기 9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a 제곱에서 6a 제곱을 빼시면 3a 제곱이에요. 거기서 a 제곱 더하시면 4a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1차 항. 요거 지금 4a의 9배 36a에서 6a를 빼시니까 플러스 30a가 되고요. 상수항은 9, 4, 36인가요? 36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거 2로 약분하시면은 2a 제곱 더하기 15a 더하기 18이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인수분해가 3, 6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차피 a 플러스 6이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6인데 그건 아까 체크를 하셨죠. 요거는 빼고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하겠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한번 hx의 형태를 볼까요? 자, hx는 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3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x 마이너스 2에 x제곱에다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x-2랑 요거 지금 x-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요 부분이요.
3으로 잡아 빼면 x-2분의 1인 거 보여요? 전개하시면 3x 빼기 2분의 3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x-2에다가 x-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에도 3중근을 가지게 돼요. x-2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x-2. 3중근을 가지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번 h-1 계산을 해볼게요. 자, h-1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27 맞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계산하시면 8분의 243이야. 어때? 아까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작죠? 우선 얘가 후보. 얘는 이미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져요. 됐지? 됐어요.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일 경우에 그래서 얘랑 같을 때랑 이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끝난 거야. 됐지? 두 번째는 x 이퀄 2가 중근일 때를 볼 건데요. x 이퀄 2가 중근이려면은 얘가 얘랑 같은 건 아까랑 겹쳐요. 그치? 따라서 얘가 여기 중에 또 x-2가 있는 경우 이제 그 경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입하면 성립이 될 거 아니야? 얘는 4 더하기 4배의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는 a 제곱에다가 4a에 4a 더하면은 8a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4에다가 4 더하고 4 더하면 12가 됩니다. 요거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은 0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치? 자, 그런데 마이너스 6은 어차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보시게 되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시면은 hx는 3x-2에다가 그죠?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리고 x-2에다가 여기 지금 2를 집어넣게 되시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시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럼 얘는 보자마자 안 되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요 안에 x-2가 있어서 x-2의 제곱은 있지만 그거 외에 0과 3분의 2라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보자마자 탈락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야. 나 이제 x가 2일 때, 다시 x가 2가 중근일 때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은 얘 자체가 중근일 때를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세 번째. 이 식이 중근이 되려면은 절반의 제곱이 얘랑 똑같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과 똑같으시면 돼요. 됐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랑 얘랑 더하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3 빼시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0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인데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건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나올 수 있는 h-1의 값은 729와 8분의 243 이 두 개밖에 없더라. 그중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얘가 정답이 되고요. 어차피 이 아이는 주관식이어서 이거 체크 못하죠? 분모와 분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거야. 정답은 2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251이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공통문항 풀이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선택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